자, 그러면은 오늘 첫 순서를 내일이죠. 2018년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일입니다. 박근혜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당시에 국정농단을 일으키면서 2017년 3월 11일 날 파면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아, 무상급식 정말 제 피와 땀인데 그 사람한테도 제가 무상급식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최순실과 박근혜 많은 재산을 축적했을 거다라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하지만 그 소문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 10월 달에 이제 설립을 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좀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 내일 박근혜 그 1심 선고 재판에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입니다. 나란히 있죠. 박근혜와 최순실 이 둘은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이고 뭐 한간에 떠드는 소문도 뭐 엄청 많습니다. 뭐 많지만은 방송에 그걸 담기에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요. 1심 선고 먼저 그럼 제가 준비한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공소 사실입니다. 어, 미르 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직권남용, 강요, 유죄를 받았죠. 최순실은. 박근혜 1심 예상도 저 또한 유죄로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차그룹 KD코퍼레이션 납품 계약,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입니다. 최순실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죠. 박근혜도 예상해봅니다. 유죄를 예상해보고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입니다. 직권남용 강요입니다. 최순실은 여기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요를 받았는데요. 박근혜는 여기서 유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과 결정권을 막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건 박근혜지 않았나. 그래서 박근혜는 유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최순실은 받았지만 일부 유죄를 받았죠. 롯데그룹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입니다. 최순실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롯데그룹은 삼성, 롯데, 뭐 SK, 포스코 여러 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를 설립하면서 출연을 해줬습니다. 출연 기업이기 때문에 미르는 300억대, 그다음에 K스포츠는 288억 원을 이제 출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이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만들되 시설을 확보해라.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의 신장동에 있죠. 지금 현재 그곳은 지금 테니스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K스포츠 재단이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거기에다가 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었죠. 당시에 2016년 3월 8일 날 최순실은 세계적인 건설회사, 레거시형 모델로 세계적인 건설회사 뉴슬리하고 WK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뉴슬리가 센터를 건립하는 거죠. 그래서 가량 약 한 68억 원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롯데그룹에다 부탁을 했고 롯데그룹이 그래서 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주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롯데그룹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롯데그룹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죠.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지금 뭐 그분도 지금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데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가 또 승진을 하죠. 정책조정수석으로. 안종범 수석이 이제 K스포츠 재단에 연락이 옵니다. 롯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그 돈을 돌려줘라. 그래서 K스포츠 재단은 부랴부랴 롯데그룹에 그 돈을 돌려주죠. 하지만 롯데그룹이 의아해해요. 롯데그룹에서 한 기업에서 70억이 나온 게 아니라 롯데그룹에서 여러 기업들이 있는 데에서 뭐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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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억, 뭐 30억, 20억 이렇게 해서 70억을 모아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서 모아줬는데 왜 다시 돈을 주냐?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K스포츠 재단에서는 돌려주는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가령 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네들의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빨리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잖아요. 달라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힘들게 받았는데. 그래서 K스포츠 재단이 명분을 만듭니다. 돌려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데 그 명분이 뭐였냐면은 그겁니다. 우리가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부지를 임대를 받기로 했는데 그 임대를 받는 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부지가 없으니 이 돈을 다시 되돌려준다.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그렇게 세워서 롯데그룹에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과정에서 마지막 날 돌려주는 날에 뉴스가 나옵니다. 뭐냐? 롯데그룹 압수수색.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가 걸리죠. 당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롯데그룹 회장이 요건 때문에 구속이 됐죠. 누구는 풀려나고 누구는 구속이 됐습니까? 삼성 이종재 회장은 풀려나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들어갔죠. 예. 요런 걸 또 보면은 이거는 유죄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 펜싱팀 찬단입니다. 이것도 이제 유죄가 났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최순실이 WK에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WK가 어떠한 수익 구조를 가져가려고 했었냐면은 이겁니다. WK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기업이 스포츠 팀을 만들면 그 스포츠 팀을 매니지먼트하는, 통째로 매니지먼트하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포스코 쪽에 제안을 냅니다. 제안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돈을 받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포스코의 그 최순실이 찾아가라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이제 냈는데 그 제안서는 뭐였냐면은 배드민턴 팀 창단하고 테니스 팀 창단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포스코 그룹의 사장이었죠.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은 배드민턴 팀이 있었는데 일부 매각을 하면서 세아특수강에 팔았다. 그래서 1년 후에 세아특수강에서 배드민턴 팀을 다시 데려오기로 했는데 다시 인수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도래했다. 그래서 배드민턴 팀은 많이 껄끄럽다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테니스도 좀 우리 회사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포스코 사장이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포스코에서는 그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바둑. 그래서 바둑 대회를 세계적으로 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 팀을 다 없애고 바둑 하나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알파고도 당시에 나왔고 바둑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바둑에 대한 인기가 높으니 우리는 모든 스포츠 팀을 없애고 바둑만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죠?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최순실이 이제 WK 있어가지고 최순실한테 이제 보고를 하죠. 오늘 포스코에 가서 어떻게 됐냐 진행 사항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포스코에 갔더니 사장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최순실이 화를 막 내요. 화를 확 내더니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를 만들어라.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노 부장은 그 보고서를 갖고 K스포츠 사무총장한테 전달을 해줘라. 그게 이제 전 K스포츠 전 정 사무총장님이셨죠. 사무총장한테 이 보고서를 주고 이 보고서가 BH를 통해서 BH 라인을 통해서 위에로 전달되게끔 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BH라는 것은 블루하우스, 뭐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윗분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503호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거, 뭐 보고서가 전달되도록 하라는 거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 사무총장한테 주고 최순실, 그때 당시에는 회장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저희가 회장님께서 이만저만해서 BH 라인을 통해서 위로 보고를 하게끔 하라고 합니다라고 했어요. 거기까지만 전달을 하고 저는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정 사무총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은 보고서는 안종범 수석에게 잘 전달이 됐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이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 윗선까지는 보고가 안 되게끔 좀 말씀 좀 잘 드려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모든 건 안종범 수석이 다 컨트롤 해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당시에 경제수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조정수석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포스코에서 사과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어떻게 전화가 오냐면은 어제 일은 너무 무례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들하고 이제 미팅을 갖게 돼요. 어디냐? 두 번째 미팅은 WK 사무실에서 합니다. 포스코 임직원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WK 사무실로. 그리고 이제 WK로 포스코 임직원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펜싱은 우리하고 맞는 종목인 것 같다. 왜? 자기네가 철강을 생산을 하고 펜싱도 철로 이루어져 있으니 펜싱으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코 그룹 펜싱팀 창단에서 최순실의 역할과 박근혜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최순실은 유죄를 받았죠. 네. 그 다음입니다. KT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대행, 직권남용 강요입니다. 일부 유죄를 받았고 제 예상에는 박근혜는 유죄가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GKL 에이전트 계약, 직권남용 강요, 유죄. 최순실이 유죄 받았죠. 1심에서 박근혜는 1심에서 또 동일하게 유죄를 받을 것 같습니다. GKL 에이전트 계약은 이렇게 됐어요. WK에서 최순실이 지시를 합니다. GKL에서 스포츠팀 창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자료를 만들어 봐라. 무슨 종목이 좋겠는지. 그래서 펜싱, 배드민턴, 테니스 이 세 종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GKL에 전달을 해줬고 GKL에서 최종적으로 펜싱 팀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GKL에서 펜싱 팀을 선택을 했는데 당시에 펜싱 팀이 시즌 중이라 선수들이 다 지금 시합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갑니다.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우회를 한 게 GKL 장애인 펜싱 팀이죠. 그래서 GKL 장애인 펜싱 팀이 창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GKL 장애인 펜싱 팀을 누가 에이전트 하냐 매니지먼트 하고 그게 WK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다시 한번 보자면 GKL 에이전트 계약, 직권남용 강요, 최순실은 유죄를 받게 되죠. 자, 여기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해 지켜주고 거기까지 만들어준 게 누구겠습니까? 박근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근혜도 당연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삼성영재센터 후원, 직권남용 강요, 최순실 유죄를 받았고요. 당연히 뭐 박근혜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롯데그룹 K스포츠사에 대한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 위반입니다. 이건 또 직권남용이 아니라 특가법 위반 뇌물 유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박근혜도 또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SK그룹 K스포츠사에 대한 추가 출연 요구, 혐의는 특가법 위반 뇌물입니다. 최순실은 유죄를 선고를 받았고요. 박근혜 또한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SK 부분인데요. SK그룹 K스포츠에 대한 추가 출연 요구,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K스포츠 재단에서 K 추가 출연을 요구를 한 게 아니라 WK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갖고 K스포츠를 껴는 거예요. 뭐냐? WK가 어떠한 사업을 만들고 그거를 SK 가서 얘기를 하면은 명분이 안 쓰잖아요. 또한 최순실은 모든 걸 은밀하게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럼 WK라는 회사를 내세우지 않고 누굴 내세웁니까? 어느 재단? K스포츠 재단을 앞세워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제가 있는데, 이것도 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검찰에다 다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겁니다. 뭐 펜싱, 뭐 태권도, 테니스 해가지고 독일에서 선수를 육성한다는 거예요. 어디랑 비슷해요? 정유라, 삼성에서 지원한 정유라 승마 지원과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SK그룹에 돈을 60몇 억을 요구를 하는데 SK그룹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돈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올해 줄 수 있는 돈은 약 30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그 돈을 안 받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최순실이 당시에 SK에서 돈을 30억 준다 했을 때 안 받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 금액이 많이 하향됐다는 거예요. 거진 70억 가까이 요구한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게 이제 30억까지 내려온 상태고 그러고 SK그룹에서 돈을 얼로 주려고 했냐면은 K스포츠 재단이 요구했으니까 K스포츠 재단을 주고 다시 알아서 독일로 송금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SK그룹이 돈은 오질 않아요. K스포츠 재단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 보시면 저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겁니다. 삼성 미르 K스포츠 재단 지원입니다. 아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두 번째 구속영장에서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구속이 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1심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년을 선고를 받는데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빠져나옵니다. 자, 최순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예상하는 건데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에서 최순실은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박근혜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과 최순실, 자, 어디에서 먼저 정유라 승마 지원을 꺼냈을까요? 제 생각은 삼성은 참 복잡하게도 많이 걸려 있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의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어디입니까? 국민연금이죠. 그럼 국민연금의 지분을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죠. 당시 대통령이었으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지분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자, 국민연금이 갖고 있었던 삼성물산의 지분은 그때 당시에 10%대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삼성이 그 전에 또 뭐를 합니까? 2015년
8월 26일 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전자가 정유라한테 승마 지원을 약속하는 계약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뭐가 일어나냐?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지냐? 승마진흥원에서 정유라를 지원한, 자, 정유라 하나만을 딱 놓고 프로젝트 만들면 이상하죠. 명분이 안 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독일에서 육성한다. 2018년 자카르타 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선수를 집중 육성하겠다 해서 그게 만들어지죠. 처음에 만들어졌던 건 승마진흥원, 그 다음에 대한승마협회, 또 한 번 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코어 스포츠, 독일에 만들어지지도 않은 독일 회사와 어느 아무개 회사와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는 그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제가 독일에 가서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지켜보고 또한 계약 당시의 모든 행동들을 봤을 때에는 절대적인 갑은 최순실에 있었고 을은 삼성전자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은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자, 국민연금을 움직이게끔 해줬던 503호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이죠.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 자, 여기 보시면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직권남용 강요 일부 유죄를 선고로 받았죠. 최순실은. 박근혜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하나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자,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얘기하고 박근혜가 최종 결정을 해서 하나그룹에다가 연락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막대한 힘을, 이런 모든 결과에 막대한 힘을 갖고 있었던 건 다 누구냐? 당시 대통령 박근혜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박근혜는 유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은행 임직원, 자, 이 사람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자주 봤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하나 외환은행 그 지점장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거기에 지점장이었죠. 당시에 최순실은 굉장히 업무 보기가 편했어요. 독일은 출금 전표도 써야 되고 입금 전표도 써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입출금 거래가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독일에 있으면은 최순실이 독일에 오면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를 한 수십 장 내지 한 100장 정도 사인을 해주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최순실은 누구한테 전화하냐? 독일 하나외환은행에 있는 지점장한테 전화를 해서 출금해주세요, 입금해주세요를 하죠. 그리고 하나외환은행 장은 이렇게 사인을 해서 모든 그 출금과 입금을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하나은행 본부장까지 이제 승진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일단 최순실은 여기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를 받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는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J그룹 부사장 퇴진 요구, 혐의는 강요미수, 최순실은 공모하지 않음으로 나왔는데 박근혜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상 비밀 누설인데요. 최순실은 공모하지 않음으로 나왔지만 박근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학의 지원 배제, 여기에서 직권남용 강요 쪽에서 최순실은 공모하지 않음, 최순실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이것 또한 최순실은 공모하지 않음으로 나왔지만 박근혜 유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여기에서 최순실은 1심에서 공모하지 않음으로 나왔지만 박근혜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내일 이제 선거가 나오겠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예상을 하는 건 박근혜는 전체가 다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더 추가되는 내용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박근혜는 현재 그 검찰에서 구형 30년을 받았습니다. 최순실은 구형 25년, 20년을 받았고요. 자, 제 예상은 박근혜는 구속 청구를 지금 현재 구형을 30년을 받았지만 실형에서 25년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롯데그룹의 그 뇌물, 그 다음에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의 뇌물, 이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25년 이상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거는 지금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좀 이해를 더 구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방송 준비가 그렇게 원활하게 준비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제가 잘 준비를 하고요. 7시에 반드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그 박근혜가 사상 최초로 법정에서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생중계를 끝내고 나서 저희가 뭐 다시 볼 내일 7시에 봤을 때는 제가 그 부분을 증거자료를 좀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오늘 마무리를 지면 아직 뭐 제일 끝에는 이제 그 Q&A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또 요번에 한번 준비해 본 게 있는데 이 부분이죠. 제 지인이 오늘 저에게 보내준 말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월남전이 끝날 갈 무렵 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이 귀국 즉시 미국 캘리포니아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오라고 보고 싶다며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 옆에는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동료가 있어요. 그는 돌아갈 집도 혈육도 없어요. 게다가 전쟁 중에 팔과 눈을 하나씩 잃었어요. 그와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글쎄다. 아들아, 내 마음은 안다만 며칠 정도는 가능하겠지. 어찌면 몇 달도. 그러나 평생 그럴 수는 없지 않겠니?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세상에 그런 장애인을 언제까지나 함께 데리고 살 수는 없을 거야. 괴로운 짐이란다.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거야. 어머니의 이 같은 답변에 아들은 무겁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 앞으로 급전이 날아왔습니다. 아들이 호텔 옥상에서 투신했으니 빨리 시신을 인수해 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통화한 아들이 세상을 떠난다니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만나러 간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앞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팔과 눈을 하나씩 잃은 그 동료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한 수많은 말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두려운 일입니다. 장애인을 한두 달은 몰라도 평생같이 살면 괴로운 짐이 되고 여러 사람이 불편하지 않겠냐니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 오늘은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행복, 불행, 나아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에 은혜와 감사의 만병통치 아름다운 말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지인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나서 참 저도
지금 사회적 문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장애인 학교는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라 그러죠.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도 많고 특수학교 설립에 정부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나머지 시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김성태 지었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설립을 해달라고 그러고 지역구에는 김성태 의원은 그 장면을 보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죠. 씁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본부장님은 독일에서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응, 시옷, 히읗. 네, 맞습니다. 그 사람 맞고요. 잘 아시네요. 그분도 아주 그냥 유명하신 분이 된 것 같아요. 형 저예요. 누구시죠? 자, 오늘 처음에 그 방송이 켜졌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시청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사정상 좀 음향의 부조화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시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꼭 다시 한번 들려주십시오. 내일은 정말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젠제이님 실망 안 했어요. 오늘 젠젠제이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방송을 재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매니저님이신데 제가 나중에 한번 뵈면 소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청소년체육회는 대한체육회랑 다릅니다. 대한체육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년의 예산을 받고 운영되는 곳이고요. 대한청소년체육회는 저하고 이제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설립을 최초로 했고 지금 현재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청소년체육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가는 대한청소년체육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네. 곧 방송 종료하나요? 네, 이제 좀 질문이 더 나오지 않으면 이제 방송을 좀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네. 그렇죠. 타파님.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박근혜 1심 선고 나오고 그 결과를 갖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